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의 일면 톱 기사 그리고 주요 기사들은 대부분 감사원이 어제 발표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그 내용과 또 엄중한 지금 안보 상황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고 우선 정치 이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퇴출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죠. 자, 그런데 당권 이 구도를 놓고 정권 차원에서 좀 교통 정리를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이 좀 실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워낙 집권 초반에 이준석이 소동을 부리는 바람에 집권 여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집권당의 그 구도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자, 그 상황인데 어제 나경원 전 의원 상당히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였죠. 나경원 전 의원이 일단 빠졌습니다.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장관급이죠. 장관급으로 내정이 됐고 오늘 오후에 임명장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당권 도전이 어려워졌죠. 현실적으로. 이 1월이나 2월, 3월에 치러지더라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정부 부처에 그 장관급으로 가 있는데 당권 도전을 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면은 역선택이 있어서 유승민이 1등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작년 6월에 이준석 그 전 대표와 당권 당권 경쟁을 했을 때 그때도 그 당심에서는 1위를 차지했죠. 책임당원 투표에서 1위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에게 밀렸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고 또 유승민을 견제하는 발언도 많이 했죠. 유승민이 1위, 본인이 여론조사 1위라고 SNS에 올리니까 아니 우리 당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거의 1등은 나다, 이런 글도 올렸고, 그래서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당대표 출마 선언, 그런 분석이 나왔지만 일단 저출산고령위원회로 빠지면서 이 출마는 지금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실 보면은 물 밑에서 그 겉으로는 계속 그 유승민을 견제를 하고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론들이 당권 도전선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왔지만 좀 다른 기류도 속으로는 좀 감지가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저와 선거권의 혼술타임 제가 보내드리는 선거권의 혼술타임 인터뷰를 하기로 날짜를 다 잡았다가 얼마 전에 날짜를 잡았다가 조금 연기하자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좀 연기하자. 아마 그때 그래서 만약에 당권 도전을 확실하게 결심을 했으면은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하고 했겠죠. 그런데 잠깐 연기하자는 말이 나오고 그때를 전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그 발탁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 시점에 좀 교통 정리 중이었지 않느냐. 자, 그런 느낌을 지금 지나고 나면은 그때도 감이 좀 잡혔지만은 교통 정리가 그 시점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정권 핵심부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가장 궁금해지죠. 아무래도 지금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는 후보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당권 주자 중에서는 딱히 윤심이 실릴 만한 사람은 지금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과 같이
굳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무슨 뭐 친윤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강력한 카리스마나 대중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유승민은 더더욱 아니죠. 지금 민주당보다 더 세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권성동은 친윤이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당내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죠. 그래서 권성동을 지원하기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장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는데 같은 친윤의 핵심인데, 그래서 권성동도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남는 카드는 두 개죠.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뭐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사실상 공동정부를 선언을 했지만, 공동정권을 선언을 했지만 좀 의미는 퇴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이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잡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뭐 약속을 했다는 말이 거의 정설처럼 돼 있죠. 자, 그 차원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면은 안철수 의원에게 실릴 수도 있습니다. 윤심이 실릴 수도 있는데, 다만 다른 국민의당에서 합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무리 윤심이 실려도 다른 당원들이나 책임 당원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과연 안철수를 따를까? 자, 그런 부분에 의문이 좀 남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또 하나 부각되는 그룹이 차출설이죠. 장관들 중에서 차출설. 이것도 그동안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차출설이 현실화될 가능성. 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여기 계속 당대표로 나올 것이다. 내각에서 빠져나와서. 또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한동훈 차출설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한동훈, 원희룡, 권영세를 염두에 두고 지금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장 앞서 나가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앞서 나가던 나경원 전 의원을 뒤로 뺐다는 것은 뭔가 그림이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왜 그런 그림이 필요할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동안 뭐 출범하고 나서 이준석의 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의, 집권당의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아마 절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본인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부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일단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들레 모임이 6월 달에 발족을 하려고 했었죠. 친윤 국회의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 권성동도, 이거 장제원이 주도를 했는데, 권성동, 이준석이 막 반대를 하는 바람에 미뤄졌다가 이번에 국정감사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태동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 한 60명 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이니까 그 절반 이상이 모이는 친윤 그룹입니다. 이것을 출범을 시키는 것도 결국은 전당대회에 대비한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을 빼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은 이준석이 이제 퇴출이 되는 것이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을 일종의 친정체제, 윤석열 당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두되기 시작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은 그 신호탄 아닌가. 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기사 중에서 먼저 이준석 퇴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언론에서 싣고 있는데, 어제 경찰이 이준석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기로 했죠. 유튜브 채널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죠. 이준석은 뭐 반발합니다. 2013년의 일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단호히 부인을 하려면은 지금 이 성접대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쪽에서 경찰에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들, 물증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단호히 거부가 되는 것이지, 물증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만 한다고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6면에 이준석 성상납 의혹 폭로, 경찰은 허위 아니라고 판단. 그러니까 성상납 자체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을 가지고 무고가 되지는 않죠. 그런 사실이 있다고 경찰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도덕성도 지금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검찰 수사 또 법원 판결에서도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경찰의 송치 이유서 이것이 공개가 안 됐는데, 거기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정황 증거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죠. 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서울청 관계자가 그때 이런 말을 했죠.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성접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전제가, 이 성접대 팩트 자체가 전제가 됐으면은 이것이 그 기소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아니면은 불기소할 거다, 이 말이었죠. 근데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 그 의견으로 송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성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한 경찰은 조사를 했죠. 2013년 당시 숙박 기록, 그리고 관계자 전화 녹취, 그래서 적어도 한 차례 성접대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해명을 하려면 해명을 해야지, 말로만 뭐 그런 적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서울청 관계자는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됐고, 현재로서는 추가 조사도 필요 없고, 또 김성진과 이준석이 대질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또 이준석을 추가 징계, 3차 징계 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막 나온 그 결정이라서, 경찰의 결정이라서 아직 말씀드리긴 이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3차까지 뭐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싶지만, 만약에 이준석이 또 2차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을 낸다든가 또 다른 어떤 뭐 핑계거리를 해서 이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정권을 공격을 한다든가 하면은 또 그때 가서 추가 징계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준석이 휘저어놓은, 마구마 휘저어놨죠. 휘저어놓은 이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의 제 모습 찾기에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일단 활동을 시작을 했고, 어제 대구를 갔죠. 그리고 포항도 갔습니다. 그 수해가 났던 이 서문시장도 찾아가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뭐 이런 사진들도 실렸는데, 한국일보 보시면은 TK, 안보, 대야 공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집토끼, 산토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정 지지층을 집토끼,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산토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집토끼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당이 이제 안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산토끼, 그러니까 외연 확장은 새 지도부가 들었으면 총선을 겨냥해서 아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대구에서 현장 회의를 했고, TK는 우리에게 남은 12척의 배다, 이순신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도발을 계기로 안보 보수 깃발을 들고 강경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이것. 또 하나는 문재인, 이재명을 겨냥한 대야 공세. 그래서 지지층 결접 후에 수도권 공략 전략이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구에 가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확고하게 지켜내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 자, 이 함축적으로 이런 말을 했고, 대구 경북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심장이다. 위기 때마다 우리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지지층, 고정 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으는 것이 그동안 이준석의 소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실망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구축하는 것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급선무겠죠. 특히 최근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윤석열 정권의 전국 운영, 국정 운영 방향을 확고히 설정한 것 아닌가, 하고 지금 움직이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감사원이 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렸죠. 문재인 정부가 근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단정을 했다. 공무원 이대진 씨 이야기입니다. 근거 없이 그때 뭐 자진 월북을 하려다가 뭐 피살이 됐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본인 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구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북하려는 것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저번에 해경의 재조사도 그렇고 감사원의 어제 감사 발표도 월북이 아니고 표류하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겁니다. 안보실, 국가안보실은 이 첩보 그리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아예 뭐 가닥을 잡아버렸다.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에서 그때 심야 뭐 대책회의도 열리고 막 했었죠. 이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 이런 데서는 관련 정보들을 막 무단으로 삭제를 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감사원이 서훈, 박지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죠.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수사를 의뢰를 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감사원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 의뢰를 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서면 조사를 마지막 단계로 서면 조사를 문재인에게 요구를 했는데 매우 불쾌하다, 불쾌한 짓이다,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은 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그 밑에 있던 서훈, 박지원, 서욱, 이인영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5개 기관 20명의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러면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건데 최근 서면 조사를 거부했던 문재인에 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서훈, 박지원, 서욱, 이인영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그 몸통을 놔두고 이 깃털들만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감사원이 배포한 20쪽이 넘는 보도자료를 보면은 2020년 9월에 이대진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이 된 뒤에 북한군에게 사살돼서 소각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해경 이 부처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을 막 은폐하거나 누락하고 수십 건의 첩보를 삭제하고 공문서를 조작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 운운했지만은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별개로
검찰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통을 정조준하는 그런 수사 내용이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보시면 서해 피격 그 사건 중에서 장관급이 어제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사. 검찰의 자진월북 결정 라인 턱 밑을 겨눴다. 국방부 장관 위에는 딱 한 사람 있죠. 물론 국무총리도 있지만은 이것을 진두지휘 사실상 조직적으로 월북 몰이를 한 그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의 턱 밑을 겨눴다는 겁니다. 장관급을 소환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인데 어제 또 감사원의 수사 요청까지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자료도 넘겨받겠죠. 그러면은 또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욱은 당시에 그 군사정보 통합 처리 체계 밈스라고 하죠. 거기에서 감청, 정보 이렇게 담긴 군사기밀을 삭제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유족에게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감사 결과를 보면은 얼마나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게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면에. 자, 월북이 아니다. 그때는 월북으로 막 무조건 몰고 갔는데 이대진 씨에 대해서 월북이라는 그 논리에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는데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해경청장은 난 안 본 걸로 할게 이러면서 외면을 해버렸답니다. 월북이 아닌 이런 구체적 그 증거가 나왔는데 나 그거 몰라. 내가 안 본 걸로 할게. 당시 해경청장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무조건 이것은 월북으로 가야 된다는 지침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는데 난 그거 안 봤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이대진 씨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가 피살되자 관련 증거를 조작해서 월북했다. 이렇게 대국민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국가안보실이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이대진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국방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진 씨가 해수부 어업지도선의 다른 승선원과 달리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을 했다. 구명조끼를 착용을 했다는 것은 미리 착용을 했다는 것은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놓고 실종됐다. 이런 내용들을 막 언급을 했는데 그 신발이 이대진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대진 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자. 한글이 아닌 한자가 적혀 있었는데 국내에 유통되는 구명조끼 중에서 한자가 적힌 것은 없다. 이것을 해경도 알고 있었지만 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발표해서 뺐다. 그런데 당시 해경청장은 그 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 이대진 씨가 입고 있었던 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 이거를 보고받고 나는 보고서를 안 본 걸로 할게. 나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박, 이대진 씨가 실종된 선박의 구명조끼 수량도 변함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근거라고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배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미리 착용을 하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헤엄쳐서 북한으로 가려고. 그런데 그 구명조끼에 한자가 있다. 그런데 국내에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없다. 그 어업지도선에도 그런 구명조끼는 없다. 그리고 구명조끼 수량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은 배에서 월북하려고 뛰어내린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뭐 표류를 하다가 어디서 뭐 한자가 적힌, 그러니까 중국산 구명조끼 바다에서 떠다니는 것, 그것을 뭐 착용했다. 이렇게 유추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월북몰이의 핵심 정황이 깨져버린 거죠. 자, 어쨌든 이 사건은 이대준 씨, 안타까운 사망도 사망이지만
뭐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1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